돌상에 서양 케이크가 한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떡 케이크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허영만의 식객 25편 이바지 편에 자문을 맡기도 했고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셨을 때 저희 떡을 진상하기도 했으며, 안녕하세요. 기품의 선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떡으로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고 계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품을 운영하고 있는 선명숙입니다. 기품은 수제떡과 패백 음식을 전문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품 굉장히 좀 기품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기자를 한문으로 보면 구름기에 쌀 미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익은 좋은 자연의 재료를 품자를 보면 입이 세 개 있죠. 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떡을 만드는 곳이라 해서 기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됐어요. 이름에 담긴 의미도 아주 멋있습니다. 기품을 만들기 이전에 사실 명희님께서는 제빵, 제과도 하시고 또 많은 요리 클래스도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캐나다에 가서 좀 살게 됐어요. 네. 이때 가서 이제 서양 요리와 제과 제빵을 열심히 배워와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저한테는 새로운 세계였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는 가정에 오븐이 있거나 집에서 빵을 굽는다는 것은 상상을. 그때가 몇 년도였죠? 93년도요. 93년도, 저도 93년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프랜차이즈형 빵집도 많지가 않았고 딱 뭐 크라운 베이커리 이렇게 몇 가지만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랬었죠. 빵을 구워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제 나눔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빵을 먹었던 분들이 이것 좀 알려달라고, 우리도 빵 좀 집에서 굽게, 빵을 가리키는 내 인생의 제 2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빵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빵 기술을 막 알려주시다가 어떻게 해서 떡으로 넘어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아주 잘 차려진 돌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제가 빵을 가리키는 동안에 아주 잘 차려졌어요. 그 한가운데 있는 거가 서양 케이크였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생각은 한복 저고리에 양복 바지 입은 느낌?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잘 이어지려면 제대로 된 돌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줘 버리면 우리 문화가 보여지지 않게 다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우리 떡을 갖고 이렇게 케이크를 놓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내가 갈 길은 우리 전통도 살리고 새로운 문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떡 케이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상 그 사진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떡 케이크라는 게. 명희님, 그럼 떡 케이크 만드시기 전에 떡 케이크란 것 자체는 존재를 했었나요? 아니면 명희님께서 개발을 하신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시루떡 그냥 통째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형태였었지, 케이크 떡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백일상에 올라오는 건 주로 백설기, 어떤 시루떡, 아니면 송편 이렇게 예쁘게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렸었잖아요. 그 기품의 떡들 왠지 그 일반적인 다른 떡집들과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른 데들도 떡은 잘 만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특색 있게 가보자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일본에 가면 예쁘잖아요, 화과자. 그죠? 그런데 화과자를 먹으면 우리 정서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달아요. 우리 떡은 달지 않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이잖아요. 정성스럽게 우리 손으로 만든 꽃떡 하나, 송편도 예쁜 모양 만들어서 우리 떡 문화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쁜 떡 만들기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시중에 보면 앙금 플라워로 만든 꽃 예쁘잖아요. 케이크에. 카네이션 물론 모양처럼도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그걸 배웠고 저도 할 줄을 알아요. 그 앙금 플라워가 예쁘긴 한데 좀 당도가 달죠? 달아요. 음식은 혀만 맛있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을 해줘야 되는데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면 피가 왜 찐득거려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분을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달지 않는 떡을 만들려다 보니까 떡에 이 꽃 모양의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그리고 천연의 맛을 또 내줘야 되니까 색깔을 낼 때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뭐 선인장 열매에서 하고 딸기 갈아서 넣고 당근 갈아 넣고 이렇게 자색 고구마 넣고 이런 식으로 자연의 재료로 색깔을 내서 꽃 모양은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제 떡 케이크 위에 몸에도 좋고 예쁜 떡 꽃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되게 폭발적입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네, 아무래도 먹어보신 분들은 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계속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찾지 않을까 싶네요. 떡 모양이 예뻐지면서 주 소비층 연령대도 조금 낮아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케이크를 부모님 생신 때 선물할 때도 저희 떡 케이크를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세요. 일단 떡은 당도가 조금 덜해서 일단 건강식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떡을 더 훨씬 빵보다 좋아하는 것 맞아요. 네. 훨씬 더 좋아하세요. 반응을 네. 딱 드렸을 때, 어머, 떡으로 이렇게 예쁜 케이크 나왔어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또 맛을 보시고도 한 번 더 놀라시더라고요. 참 음식이라는 건 저도 뭐 요리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꾸준한 맛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떡 같은 경우는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쌀 재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영희님은 이 떡이 변하지 않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든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떡을 하는 데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쌀이거든요. 근데 쌀은 우리가 여름에는 16일이 지나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도정을 하고 겨울에는 42일 정도 보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도정을 했던 쌀을 이용해서 떡을 했을 때와 여름철에 16일이 지난 쌀을 떡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맛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재료가 중요하니까 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소금이거든요. 이게 소금도 우리나라 소금을 쓰는 건 당연하지만 몇 년씩 간수를 빼서 쓰는 소금의 맛과 간수를 빼지 않는 소금의 맛은 전혀 달라요. 소금이 달다 가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근데 소금은 짠 같지만 건데. 간수를 뺀 소금을 쓰면은 국이 달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금 1g이 더 들어갔을 때와 덜 들어갔을 때 1g의 차이가 대박을 나느냐 쪽박을 내느냐 할 정도로 소금의 그 양을 잘 넣었을 때와 적은 소금을 넣었을 때의 맛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그런 이 되는 재료들을 선정하는 거가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맛내기의 비법이에요. 이 기품만의 명품 레시피가 또 따로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량화해서 그람수를 언제나 일정한 맛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 되도록이면 천연 재료의 원물을 쓰려고 노력하죠. 호박의 예를 들자면 호박 가루를 쓴다거나 이러면 또 마지막에 호박 가루만 섞이면 떡이 돼요. 근데 저희는 원 호박을 껍질을 벗겨서 쪄요. 그 찐 것을 방아를 찔 때 쌀하고 같이 내려줘요. 그렇게 한 호박떡과 가루를 넣은 호박떡의
맛 차이는 굉장히 틀리고요. 촉감도 다릅니다. 수고가 더 많아지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만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 방법을 하다 보니까 떡은 남들이 맛있다고 하지만 일손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명희님 우리도 좀 쉽게 가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혹시? 하죠. 직원들이 힘드니까 편하게 가면 어때요? 하지만 제가 이 기품을 하게 되는 목적은 옛날의 전통을 우리가 살리고 영양가 있고 몸에 해롭지 않는 좋은 떡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직원이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는 않고요. 내가 처음 떡집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원래는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떡집을 오픈을 해서 10년 정도 했는데 이 10년을 뒤돌아 보니까 옥구슬을 굴리려면 쟁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옥구슬을 굴리기 위한 쟁반 만드는데 지금 10년 동안 노력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위에다 옥구슬을 이제 잘 굴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도 좀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하세요. 명희님이 이렇게 소신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전통 방식으로 명백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떡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 해야 되겠죠. 네.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시장에 판매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떡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떡 케이크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의아해 하면서도 예쁘다. 일단 첫 번째는 예쁘다. 우리 어머니 떡 좋아하니까 떡 케이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많이 구입해 가셨는데요. 수덕사의 대웅전 700주년 기념에 떡 케이크를 올렸어요. 7m 떡을 해달라고 원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절이니까 연꽃을 한번 올려봐야지. 그래서 700주년이니까 700송이 연꽃을 한번 올려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떡으로 빚은 700송이 연꽃을 올렸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때 수덕사에 오신 분이 한 3,000명 정도 오셨다는데요. 그분들께 그 행사장에서 7m짜리 연꽃을 다 조금씩 나누기도 했고요. 대형 케이크를 연꽃으로 700송에 올렸다는 거 굉장히 제 삶에서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깜짝깜짝 놀랍게 할 만한 일들을 또 많이 하셨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떡으로 그렇게 큰 케이크를 본 적이 사람들한테는 없었으니까요. 예. 대전이라는 곳은 외국인들이 그 연구단지 때문에 많이 와요.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하는 게 여행 중에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떡을 접하니까 낯설지 않은 음식이긴 한데 외국 분들은 떡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생소해 하실 것 같았어요. 어떤 반응이신가요? 일단은 환호성부터 해요. 뷰티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예뻐서 좋아하는데 외국인들을 상대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찰떡을 좀 싫어해요. 그래요? 예, 찰떡은 이에 자꾸 끼는 것 같아서 좀 싫어하고요. 그 식감 때문에요? 네, 이제 맵쌀떡은 굉장히 좋아해요.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맛있다고. 포슬포슬해서. 예, 그래서 이제 찹쌀떡은 조금 덜 드리고 이제 맵쌀떡으로 외국인들 오시면 이렇게 권해드리고 해요.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은 뭐 찹쌀떡 워낙 좋아하시고요. 예. 외국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어떤 떡을 좀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송편은 맵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송편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기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추고를 내려서 하면 대추설기, 단호박으로 하면 단호박설기, 뭐 딸기를 하면 딸기설기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종류나 맛이 다양해서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설기를 좋아합니다. 설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전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게 서울 강남점에도 기품이 오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전에서 서울로 진출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서울이라는 곳에 그러려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에서 한번 대전처럼
해보면 좋겠다라는 꿈을 안고 강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아, 역시 서울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고가 없잖아요. 와, 1년 동안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례 음식이다 보니까, 하는 곳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쉽게 저는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브랜드 알리는 게 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품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아시고 찾아오세요. 중요한 건 그 한 번 온 고객들이 다시 또 찾아주시고 또 다른 옆에 고객님을 모셔다 주시고 이런 입소문 이렇게 입소문들이 나비 효과를 가지고 지금 많이들 오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죠. 이제는 그 인터넷 판매, 그걸로 또 전환을 했어요. 젊은 어머니들이 돌 100일 떡이 예쁘잖아요, 일단. 백일상에 올리기 위해서 요즘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돌 100일상을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들 반응이 좋으세요.